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이번엔요, 7월 연애운 제가 들고 왔고요. 이번 달에 내 연애에 있어, 내 연애 운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들어올지, 그게 설레임일지, 변화일지, 반전일지, 혹은 새로운 시작일지, 정리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카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저의 영상을 지우앤타로를 7월 연애운으로 처음 보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저는 굳이 커플 연애운, 솔로 연애운을 나눠서 보지는 않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당연히 커플 연애운, 솔로 연애운 나눠서 봐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치만 그냥 저는 월별 운세로 내가 남자친구가 있건 여자친구가 있건, 내가 지금 솔로건 아니면 솔로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썸을 타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은 솔로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단 한 명도 없는 솔로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재회를 기다리는 솔로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재회를 전혀 바라지 않는 솔로분이 계실 수 있는 것처럼, 커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만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우리끼리 사귀다가 누구한테 고백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을 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들어온 이번 달의 운세를 봐드리는 거예요. 연애운으로서. 그래서 굳이 내가 누굴 만나고 있거나 안 만나고 있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 개인의 들어온 7월 연애운을 제가 읽어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카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건 약간 TMI인데요. 이거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바로 번호로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주기적으로 타로 카드를 엄청 구매를 해요. 근데 정말 제 취미가 제가 좋아하는 타로 카드, 제 스타일의 타로 카드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체크해두는 일,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일, 혹은 어떻게 한정판이나 아니면 진짜 내 이 세월이 묻어있는 빈티지 타로카드나 이런 것들을, 희귀한 타로카드를 찾는 거, 그런 것도 정말 거의 진짜 자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이제 작업실이나 상담소나 이렇게 제 방 안에도 이렇게 책장에 쫙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맨날 산다 이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정해 두고 사고 있어요. 한 시즌별로 쭉 모아놓고, 그럼에도 이렇게 출연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내 스타일인 녀석들을 꼭 골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4개의 타로 카드를 또 구매를 했고요. 제가 출연해서 살아남은 녀석들인데,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로 카드들을 차차 이 연애운 운세를 기점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타로 카드는 결국에 또 카드를 보는 재미, 카드를 딱 보면서 느끼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작업을 특히 할 때는 영상에서는 타로카드, 다양한 타로카드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개인 상담에서는 다양한 타로카드, 다양한 작가의 타로카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딱 제가 리딩하는 정말 딱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해야 되는 타로카드 하나를 정해서 상담을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타로카드가 한 번에 좀 어우러져서 나올 때 이게 또 이 묘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심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또 빼앗을 예쁜 타로카드들을 항시 주기적으로 이제 픽을 해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리딩을 듣고 하시는 동안 눈이 심심하실 일은 없다. 아주 끝까지 그냥 영원히 계속해서 구매를 할 거다 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연애운 어떤 게 들어올지 4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보면은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펜타클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자, 일단은 안정 속의 축복이다. 이게 연애운 키워드로 가장 이제 종합적으로 묶여 있는 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안정 속에서 축복을 받는다. 자, 이 조합들은요, 사실 이 카드들의 조합들은요,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자, 특히나 태양 카드. 연애에 있어서 사실 가장 긍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다. 태양 카드가 연애 운에 나왔을 때 정말 같이 나온 카드들이 어지간해서 엉망진창이 아닌 이상 태양 카드가 나왔을 때 연애 운에서 안 좋게 흘러가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비비 꼬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그냥 최악의 카드들이 주변에 같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심지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카드들이 나와도 위치에 따라 태양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카드가 결국에 좀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황으로 전개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 태양 카드가 연애운에 나오면 일단 미래는 밝겠다. 어떤 과정이 있던 어떤 일들이 있어서 힘들고 그렇든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늘이 돕겠구나 어쩌면,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태양 카드가 일단 나와 있어요. 밝고 투명한 사랑을 하시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같이 나와 있는 이 완드 카드를 볼 때 관계가 좀 공식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와 내가 만나기로 약속하든, 너와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든, 너와 내가 썸을 타기로 약속하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든,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고 약속하든, 우리가 뭐 동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 뭐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7월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본격적으로 공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비밀 연애 혹은 그동안은 서로 마음을 몰라서 썸인지 망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 이런 불안함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결혼까지 갈지 아닐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7월은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되실 거예요.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동거하다 결혼을 하든, 무슨 약속을 하든, 썸이 시작되든,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자고 얘기를 하든,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든, 회사에서 사내 커플이라는 걸 발표하든,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든, 친구들에게 공개하든, 우리가 뭔가 같이 기념할 만한, 축하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있겠다. 그러한 이벤트들이 있겠다. 7월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7월에 도대체 어떤 연애적인 이벤트가 있길래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썸이었던 관계는요, 본격적인 연애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연애 중이었다면 말씀드렸죠. 가족한테 소개를 하거나 함께 미래 계획을 하는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다. 오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펜타클들의 조합이요. 이 쭉 조합을 봤을 때 인물로 따지자면 부모님, 가정, 현실적인 기반과 관련된 이야기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나 함께 살 집, 우리가 집 먼저 하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집 먼저 알아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도 많죠. 아니면 이제 혼인신고 먼저 하자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뭔가 집을 먼저 구체적으로 본다거나 집 계약을 한다거나 문서가 오간다거나, 혼인신고도 문서 계약서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다거나 식장을 잡고 식장을 예약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조금 우리 아직 결혼 얘기까지 오가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소개하거나 가까운 내 친구들한테 소개하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할 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살짝 걸리는 카드들이 있는데, 참, 감정 표현을 너무 아껴요.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요,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고 싫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대로 표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 너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너 너무 예쁘다. 와, 나 진짜 너처럼 섹시한 사람 처음 봐. 등등등. 그러니까 뭐 설령 내가 살다가 섹시한 사람을 많이 봤었어. TV에서도 봤었고 주변에도 몇 있었고, 잘생긴 사람 사실 뭐 일하러 갔을 때 어느 팀에 누가 좀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뭐 나 알고, 아니면 이렇게 길에서 누굴 봤어. 예쁘고도 잘생기고 뭐 느껴도 내 연인은 그거랑은 또 다르게 정말 내 눈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인이고, 또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좋고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꼭 연인이 있는 게 아니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누가 됐건 연애로 있어서 내 감정을 좀 흔드는 사람한테는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존심 싸움 할 필요도 없고 밀당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6월에, 5월에 어쨌든 뭐 8월에, 9월에 어떻게 될 거든 7월만큼은 1번 분이 무조건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정 표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너무 서운하고 나 이거 지금 너무 상처받아. 나 이거 다 말해야겠다. 나 이거 너무 상처받고 나 지금 너무 이거 스트레스라고 좀 화 좀 내고 오늘 아주 잡돌이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잡돌이는 금지. 연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썸 타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잡돌이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감정을 좋은 날 많이 표현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감정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싫은 거 조금도 참지 말고 조금도 생각해보지 말고 그냥 바로 다 내뱉어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보단 좋을 때, 좋은 거, 멋있을 때, 예뻐 보일 때, 그리고 고마울 때, 너무 감동일 때, 너무 귀여울 때, 진짜 나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너무너무 설레일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질 때, 그때 상대방한테 나 지금 이런 감정인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나 너랑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아니면 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진짜 너무 든든해, 야 진짜 내가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알아? 완전 힘을 엄청 많이 받는다니까? 이렇게 뭔가 표현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도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가지도 못하는 카드들이 저는 좀 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7월에는요. 안정성, 이거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안정감 얘기할 때 다 좋아하시잖아요. 안정감을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1번 분은 7월만큼은요. 안정감만 추구하시다가 로맨틱함이 바닥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적으로 가야 돼. 안정적인 거, 무던한 거, 항상 평정심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무난한 거, 무덤덤한 거, 이런 걸 추구하다가 정말 로맨틱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 그 로맨틱한 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 좋죠. 서로 제때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힘 주고 받고 항상 이 자리에 내가 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 이거 너무너무 좋지만 때로는 어떤 이벤트, 어떤 로맨틱한 시간, 로맨틱한 단어 선택, 로맨틱한 고백,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관계였고 이런 사이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제일 익숙하고 이게 안정적인 거야 라고 가기엔 약간의 스릴, 약간의 도발 혹은 약간의 신선함, 이런 것들, 약간의 반전, 이런 걸 좀 주시면서도 로맨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7월에는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감정은요. 이 컵카드, 같이 나와 있는 컵카드처럼 좀 따뜻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우리 1번 분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시긴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약간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어색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예쁜 단어 쓰고 이러는 게 너무 입에 발린 말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고 해퍼 보이는 거 아닐까 싶고 나 너무 들떠 보이는 거 아니야? 쿨하지 못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7월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믿으시고 좋으면 좋다 아니다 이렇게 좀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시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인 줄만 아는 관계보다 나 이만큼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요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로도 분명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 짝사랑하거나 그냥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먼저 고백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린다. 자, 그럼 조언 카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자, 7월은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한 시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우선이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너무너무 좋지만 7월만큼은 나와 연애적인 감정으로 얽히게 되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동받고 너무 고마워하고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오히려 더 본인이 뭔가를 하나라도 더 말하고 싶어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가 그래도 리딩을 듣는 사람이니까 이 리딩을 이왕 들은 김에 7월은 상대방이 표현 안 한다고 난 모르겠어 나는 이런데 내 감정을 들어봐 이렇게 하시기보다 상대가 말을 안 하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대화가 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렇다라고 하면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존중을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럴 수도 있었겠네. 라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어떤 이 사람이 연애 상대로서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건 조금의 어떤 포용력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좀 다독여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용기 내서 되게 다독여주는 게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나오니까 사랑을요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이 축복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 1번 분의 옆에 이미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연애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미래까지 그려나갈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예 내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면 새로운 연애운으로 들어갔을 때 1번 분은 이 사람, 결혼할 사람과 새롭게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과는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연애운 7월 키워드는요.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 러버스하고 컵 8번이 좀 함께 등장해주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큰 고민이나 혹은 어떤 전환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거는 현재 관계에 대한 선택 혹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정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예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든 연애를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사랑에 대한 어떤 큰 고민, 짜잘짜잘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사랑, 정말 그냥 단순히 남녀관계 혹은 이제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성별을 떠나서 어찌됐건 그냥 단순히 너와 나의 연애 안에서 피어나는 사사로운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떤
전환점 같은 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껏 단 한 번도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계에 이 전환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면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다. 기존의 관계가 더 새롭게 발전하게 되는 분도 있겠고, 기존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전환점이 들어오며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월에 어떤 연애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각관계. 자, 무조건 삼각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 분이. 근데 삼각관계에 놓이는 이번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애 중이라면 가치관이 충돌하실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좀 보면서 그것을 좁히지 못해서 갈등을 좀 겪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하고 너, 우리 사이가 만약에 좋아요. 나하고 너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와 상대방을 좋아한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누군가가 껴버리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삼각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뭐 흔들린다, 혹은 내가 나조차도 이걸 의도한 건 아님에도 나도 누군가에게 흔들린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의 관계에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막연한 좀 흔들림, 이런 것들이, 갈망, 이런 고민, 이런 게 깊어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좀 현실적으로 직접 나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그냥 새로운 게 온다, 그래서 그냥 좀 갈등 상황이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깊고 복잡하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운, 7월 연애운 자체를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기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나한테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한다, 무턱대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것보다 7월만큼은 우리가 나는 이 사람을 왜 사랑하지? 난 저 사람한테 왜 반했지? 혹은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연애를 왜 안 하고 있지? 나는 뭐 때문에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껴지지? 혹은 나는 왜 재회 상대를 기다리고 있지? 나는 왜 재회 상대방을 그렇게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 연락이 오기는 바라는 거지? 뭐 때문일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나한테 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은 지금 카드들을 볼 때 우리 이번 분이, 제가 약간 걱정까지는 안 해요. 이번 분이 워낙 잘하실 거라서 걱정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분의 카드를 보고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말씀해 드려야겠다, 꼭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7월만큼은 연애에 대한 고민을 가까운 사람한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예 차라리 진짜 고민이고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내 연애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내 감정에 매몰돼서 이런저런 선택도 못하고 너무 답답할 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을 때, 그때는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이 고민만이 목적인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나를 잘 알고 언제든 나에 대한 기억으로 뭐 이때 이런 고민을 한 나에 대한 것을 또다시 화두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과는 7월에만큼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고민이 친구나 주변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이 안 될 뿐더러 내가 이걸 얘기하고 나서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친구의 말에,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괜히 더 흔들릴 수가 있겠다. 괜히 더 복잡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 혹여 빈정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
이렇게 삼가하시라. 이렇게 지금 카드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존 연인을 떠나서 제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연애 중이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거리감이나 헤어짐에 대한 고민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모두 나쁘다, 뭐 내가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인연이나 아니면 관계의 재정비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 선택하기로 한 곳에서의 또 한 번의 재정비, 그러니까 어차피 내 지금 기존 7월 연애 운 자체가 뭔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관점을 보고 전환하고 약간 그래야 되는 전환점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로 내가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는 거. 이제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정서적으로 결핍되는 거, 외로운 거, 마음의 상처, 혹은 내가 답이 주변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상태. 내가 내 방식대로만 가다가 그냥 이게 항상 이렇게 걸어온 길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주변에 더 좋은 답안지, 해결지, 혹은 뭐 내게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는 거, 혹은 내가 조금 힘든데 나한테 더 의지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 카드 한 장도 이 지금 우리 이번 분의 연애운 안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감정에 빠지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고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7월은 비교를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이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 비교하고 계산하고. 남들과 다른 내 연애를 부정적으로만 봐요.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연애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불안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매여 있으면 안 돼. 등등등. 이렇게 뭔가. 그래서 남하고 다른 나의 연애는 저 사람하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가까운 내 주변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하는 연애와 내 연애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스스로는 좀 자부심을 갖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조언 카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그 모든 어려움 있죠. 7월에 만약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번 분이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이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전환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사실 소모가 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시점은 결국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알을 미친 듯이 깨야 되는 그 고통과 그 힘듦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갈등은 때로 7월만큼은 이번 분에게 연애에 있어 갈등이 온다. 나하고의 싸움이든 대상이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든 갈등은 이번 분에게 7월만큼은 기회이고요. 정리가 여러모로 된 후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워나가는 태도에 대한 카드가 같이 나오는데 이번 달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있는지, 이거 정말 어렵다고 해도 꼭 나한테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연애에 있어 힘들어요? 근데 분명 이번 분이 연애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는 선택 하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연애 때마다 힘들면 무조건 헤어져. 누군가는 연애 때마다 힘들면 무조건 다른 사람 만나. 내가 연애 때문에 힘들면 다 잠수 타버려. 내가 연애 때문에 힘들면 막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 심해져. 등등. 내가 연애 때문에 괴로운 무언가가 있을 때
꼭 하는 어떤 나만의 습관, 항상 공통된, 항상 반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그걸 또 습관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이유가 뭔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힘든데, 연애 때문에 힘든데 결국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크게 작용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3번 분은 연애에 있어서 7월만큼은 회복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속도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빨리 잊어야겠다. 3번 분 중에 내가 그러니까 헤어졌어.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굴 만나고 있든 만나고 있지 않든 과거의 연인에 계속 나도 모르게 집착하거나 매여있게 되는 경우에 나는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빨리 잊어야겠다.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 빨리 없던 일로 해버려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빨리 나아져야겠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속도,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야겠다. 빨리 연애해야겠다. 빨리 예뻐져야겠다. 빨리 멋있어져야겠다. 그 빨리빨리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약간 그건데, 과거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전 3번 분의 카드들을 보면서 과거의 연애에서 느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빨리 덮으려고 해요. 계속. 그러고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자꾸만 리셋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내 연애에서 어떤 문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7월 어느 날만큼은 이러한 부분, 내가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 덮고 빨리 잊고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빨리 달라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랑 빨리 이 사람하고 연애 시작하려고 하는 거랑 회복과 관련된 어떤 이게 맞물리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7월 중에 나 이렇게 있다간 나 이거 도저히 연애 이렇게 못하겠는데? 나 이거 연애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멀쩡한 연애를 하면서도 혹은 재회 당연히 헤어졌으면 그 정도로 좀 힘들 수 있는 건데도 나 왜 이렇게 못 있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진짜 완전히 바본가 봐. 나 완전히 진짜 머저린가 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너 때문이야. 지난 상처 때문이야. 지난 연애에서 그때 걔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다음 사람부터 내 모든 연애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떠나갈까 봐 불안하거나 나 그런 경험 2번 다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 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나 지금 다 망친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 할지라도 7월 중에 회복에 대한 어떤 에너지 그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냥 회복에만 전념하지 못하게 되고 원망, 후회 그게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고 잡아먹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맨 처음에. 자, 과거의 상처, 실망, 배신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오는데 그 아픔을 지나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즉, 아팠던 감정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월만큼은 이제 2025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간 7월에는 아팠던 감정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그냥 앞을 보고 가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분의 7월 연애에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된대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새 출발하고 싶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자, 기존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그럼 지우님 저 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중에선 헤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는 헤어지지 않고 이 사람과의 오랜 연애에서 맨날 반복적으로 부딪혔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떤 패턴, 같은 문제가 반복되던 패턴. 그게 완전히 고리가 끊어지고 이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내가 한 사람하고 계속 연애 중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제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7월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환승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비로소 완전히 치유가 되면서 7월에 동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거지로 끊어내는 게 아닌 진짜 마음이 원해서 홀가분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솔로예요. 근데 이전에 받았던 연애의 상처가 너무 커요. 날 너무 힘들게 했었어, 그 사람이. 내가 누굴 좀 만나고 싶은데 누굴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맨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안고 억지로 사람을 만났던 게 불과 저번 달까지다 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7월만큼은 이제는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그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 나도 달라졌고 나도 치유됐고 내가 보는 눈도 달라졌는데 내가 그때 그런 사람을 똑같이 고를 리가 없잖아 라고 완전히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만나게 되는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연인과 이제 오랫동안 만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맨날 같은 문제로 싸운 거죠. 아니면 우리가 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발작 키워드가 있다. 옛날에 너 누구 여사친 있잖아. 야, 너 그때 그 남사친 있잖아. 나 걔만 생각하면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 아직도 불같이 화가 나. 막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쳐요.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 쳐요. 아니면 누군가는 연인 사이에 가족 문제가 껴가지고 그 가족 문제만 하면 갑자기 싸우고 막 집 가고 버리고 막 헤어지자 말 나오는 커플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어떤 단어든 간에 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7월만큼은요, 7월부터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왜냐? 서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는 그게 이제 우리 문제 안에, 우리의 사이 안에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사랑, 우리 둘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아시겠죠? 어떤지.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7월에. 그리고 7월에 만약에 우리 3번 분에게 누군가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마음을 열지 않고 이 사람을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알아가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전 너무너무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확 빠져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라고 시간과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더라도 그 연애에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예전처럼 혹은 뭐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뭐 더더욱이나 7월만큼은 더 보수적으로 내가 내 연애에 있어서 쉽게 사랑을 허락하진 않는다라는 포지션에 설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게 나를 답답하고 내 운을 막는 게 아니고요. 얘 덕분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굉장히 힘이 나고 내가 굉장히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보수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 너 왜 이렇게 튕겨?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너 왜 이렇게 이렇게 기준이 높아? 눈이 높아? 이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요. 3번 분을 7월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잡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에게 정말 신중함을 요해서 선택된 사람만이 당신의 짝이지 7월부터 들어오는 회복, 그의 플러스 신중함이 결코 그 시너지가 결코 막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회복 플러스 신중함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신중한 걸 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눈이 높냐? 기준이 높냐? 어지간하면 그냥 아무나 만나라. 아니면 뭐 누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나 너랑 오늘 좀 오래 있고 싶다 했는데 나 좀 그러고 싶진 않다. 이렇게 딱 거절했을 때 왜 이렇게 튕기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뭔가 엄청 이렇게 좀 마치 나를 굉장히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구시대적 사람 보는 듯하게 말하거나 야,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아. 요즘 누가 그래라는 말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사랑을 보려는 그 기준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사람이라면 친구마저도 7월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은 친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혹은요. 장거리 연애나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거리 연애이신 분들은 장거리 연애 안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멀어지게 되는 일, 누군가가 해외로 가게 되는 일, 누군가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 변화가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거리를 좀 두고 생각을 좀 해보면서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무조건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유부단함,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피로감이 카드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두 장의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요. 나는 확신이 없는 관계에 지쳐갈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3번 분은 확신을 엄청나게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3번 분한테도 확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3번 분에게 확실히 정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확실히 선택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3번 분이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7월은요. 아셨죠? 그리고 기다림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다려달라고 해도 아마 7월에 그 사람은 기다리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다려달라 한다 할지라도 나도 7월에 더 이상 확신이 없다면 너가 나한테 약속해주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나 언제까지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는 없어. 기다릴 수는 없어. 라고 하고 아마 3번 분이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막 언제쯤 나는 사랑받을까라는 어떤 시간에 대한 조급함으로 아무나와 연애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연애를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확신 있게 다가가시는 게 훨씬 빠른 사랑의 결과를 맞이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7월 연애운의 조언 카드를 알아볼게요. 성실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펜타클 기사가 나옵니다. 자, 얘는요, 확실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 카드예요. 확실한 결과물, 확실한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카드인데 성실해요, 꾸준해요. 그치만 약간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이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과 혼란은요, 조금 더 단단한 인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단단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다. 같이 함께 하는 연인 관계 안에서는 이 사람과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림과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솔로야. 그렇다면 나는 정말 단단하고 강한 어떤 이런 멋진 이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혼란스러움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7월만큼은 속도를 내려놓으세요. 감정을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가셔야 돼요. 속도 막 하면서 야 알아서 따라와. 감정이고 뭐고 그냥 알아서 따라와. 나 그냥 무조건 그냥 밟는다. 난 빨리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도는 내려놓고요.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시고 앉았다 가야 되면 앉았다 가셔야 되고 경보로 걸어가실 거면 경보로 걸어가셔도 되는데 내 모든 온몸에 있는 나의 감정과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아까 맨 처음에 나왔지만 과거의 아픔, 이전의 아픔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과거의 아픔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얘가 나가야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이 가득 찰 공간이 생겨요. 아셨죠? 그게 3번 분에게는 7월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요, 이 불확실한 속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7월 연애운에. 자, 소드 2 그리고 달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애매한 관계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자꾸 상대방한테 확실히 좀 말해달라. 시원시원하게 말해달라. 진심을 말해달라. 본심이 뭐냐. 이 사람의 속마음을 자꾸만 물어보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뽀글뽀글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니까 썸 타는 분들도 여기 되게 많이 속하실 거고 썸인데 애매해. 이게 지금 사귀는 건지 사귀자고 할 건지 내가 사귀자 그러면 사귈 것 같은지 아닌지 얘가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썸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랑 신중히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도 심지어 내 마음도 모르겠어. 썸을 타지만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러는 건지 얘를 진짜 사랑해서인지 내 마음도 몰라 막. 내 마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도 계속해서 확신이 안 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재회를 고민하든 썸을 타든 소개를 받았든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계속 연애를 하고 있든 간에 감정적으로 뭔가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연애를 하면서 좀 힘들 수가 있겠다. 7월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진심이 너무 안 읽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 7월에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본심, 상대방의 어떤 이런 혼자만의 생각, 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한 타로카드나 제너럴 리딩 이런 것들을 엄청 찾아본다거나 유독 7월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겠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나는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이어가 보자면 7월에 어떤 연애적인 부분에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드는 썸 아니면 밀당, 자존심 싸움 혹은 상대방이 회피를 하고 회피형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유형일 가능성의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썸을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엔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진짜 밀당도 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누가 봐도 밀당인데 너무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아예 안 만나고 정리하기에는 애매해. 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 같고 신경 쓰이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었다고 쳐요. 6월이든 5월부터 사귀어가지고 지금 이제 7월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아직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그 명분이 이렇게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도 뭔가 이거 좀 자꾸 계속 밀당하는 것 같고 뭔가가 아직도 이 사람하고 편해지지 않아가지고 요즘 들어서 막 더 연락도 텀 두고 한다든지 연락 왔는데 막 일부러 3-4시간 후에 답장하거나 내가 연락했는데 상대가 너도 연락 늦었지? 나도 연락 늦게 할 거야? 이러면서 또 몇 시간 후에 대답해. 막 처음에는 막 1시간 텀 두고 하다가 그 사람 이기려고 2시간 후에 대답하고 또 그 사람은 나 이기려고 3시간 후에 대답하고 반나절 후에 대답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연락했는데 내일 답장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그쵸?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다. 상대가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사람이 자꾸만 마음을 숨겨. 얘기 안 해. 얘기하다가 됐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랬을 때 나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답답할 거고. 확실하게 뭔가 말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조금 불안한 7월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도대체 어디까지 다가가야 될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 4번 분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7월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하고만 요것보다도 안전한가? 이 관계가 나한테 안정감을 주나? 내가 더 다가가도 되나? 이런 판단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그래서 주의할 점 카드가 나와주는데 얘가 뭐냐면 방어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완드 카드예요. 자, 내가 의심이 좀 많아져. 뭔가가 믿음이 안 가서 사람이 상대방의 행동이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괜히 불안해지고 착각하게 되고 자기 방어가 커지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에도 우리가 쉽게 싸우고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날이 선 반응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나 괜한 불신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못 믿겠는 건 나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치만 내가 의심이 많아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건 나도 내가 조금 스스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 카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불안하고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있어도 막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진다거나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자꾸 다른 사람이 오히려 껴든다거나 아니면 두 분의 사이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까지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딥한 관계로 이제 가시는 분들 중에서 4번 카드를 선택한 분이라면 우리 둘은 정작 문제가 없는데 우리 둘 사이에 가족이 서로의 가족 중에 누군가 때문에 우리 둘 사이가 자꾸 깨진다거나 자꾸 갈등이 생긴다거나 가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피곤해지고 믿음이 안 가고 의심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진짠지 아닌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가족의 말이 흔들리는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우리 커플을 가만히 안 놔둔다거나 사사건건 조언해준답시고 자꾸 방해한다거나 가족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방해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커플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딱히 조심해야 되는 어떤 방안이 크기보다는 이게 나도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불안할 땐 나라도 믿음을 주자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 그게 정말 안 된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상대가 너무 불안해하고 상대가 스트레스 받아 하고 또 막 이제 내가 솔로야. 재회를 기다리든 아무도 없든 연락한 사람이 있든 일단 솔로인데 새로운 연애 관계 자체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지금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느껴져.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들 때는 내가 조금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이때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뭔가를 잊으려고 놀고 만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고 고요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 머릿속이 좀 깔끔해지게끔 냉철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환경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무조건 감정을 몰입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되고, 이 관계가 지속이 가능한지 천천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는요, 연애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지금 연애 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흔들려 7월에.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과감히 이 문제를 일단 아예 이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재회 어떻게 하면 될까? 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이 연애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사이에 들어온 제3자의 인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흔들린다. 그럴 땐 여기 안에서 계속 생각해서 이 답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딴판의 루틴을 만들어버리세요. 그냥 딴 루틴을 만들고 그 일상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연애 에너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연애가 아닌 것에 집중을 해야 연애가 그냥 무탈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7월에. 아시겠죠? 4번 분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완전히 냉정한 상태로 흘러가셔야 되고, 내가 나 원래 너무 감정적이야, 나 F야,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F는 100% F인 사람 있나요? 상황에 따라 F든 T든 뭐가 더 이렇게 발현되고 아니고 조금 더 감수성이 깊은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게 좀 있는 거지. 난 너무 감성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을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거든요.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된다. 내가 7월 어느 날 이 연애 문제, 사랑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돼갖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일단 오늘부터 연애, 사랑 이거는 일단 내 관할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얘네 잠깐 저쪽으로 둬. 이러고 나는 오늘 운동 얼마 해야지. 나 오늘 나를 위해서 신선한 과일이나 제철 과일, 제철 음식 해 먹어야지. 이런 거에 정말 1시간이라도 좋거든요. 근데 30분은 너무 짧아요. 1시간이라도 다른 거에 잠깐 집중해 보시면 나머지 3시간, 4시간, 5시간, 반나절, 하루까지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잠깐의 시간에 뭐에 몰입하느냐. 그래서 저는 4번 분이 이 연애 운을 보는 이 와중에도 저는 4번 분의 카드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저는 7월 한 달만큼은 4번 분이 본인의 직업이 좋든 싫든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직업 놓지 마세요.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4번 분의 연애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가고 문제가 될 건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